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제2인천의료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남동구와 연수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인 5,000명의 유커가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인천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남동구와 연수구가 꼽혔습니다. 의료원 규모는 500병상으로 BC값은 이를 넘겨 사업성이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6개월간 실시한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역 결과 인천의 4개 권역 중 제2의료원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연수구와 남동구가 속한 남부권역으로 나타났습니다. 2순위는 중, 동, 미추홀, 옹진의 중부권, 3순위는 부평, 계양의 동부권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요구 병상수와 현재의 종합병원 병상수, 인구 밀집 지역, 접근성, 65세 이상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제2의료원 규모는 일반 병동, 중환자실 등 500병상으로 진료 과목은 20개, 그리고 만성질환과 심내혈관센터 등 4개 센터가 포함됐습니다. 총 사업비 4,131억 원을 투자하면 지역 경제 생산 유발 효과 4,883억 원, 고용 창출 인원 2,664명으로 추산됐고 편익 대비 비용 분석값은 1.02로 나왔습니다. 제2의료원이 건립되면 만성 적자인 현재의 인천의료원은 병상 일부를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제2의료원 건립 사업은 중장기 계획인 만큼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며 우선 현재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 개선, 심내혈관센터와 호스피스 병동 확충, 장비 개선과 인력 보강 등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자년 새해엔 옹진군 섬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이 속도를 냅니다. 백령공항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연도교 사업이 다각도로 추진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유인도 23개를 비롯해 백렬 3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 천혜의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영흥도를 제외하고는 배로만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자년 새해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사업이 다각도로 전개됩니다. 먼저 50인승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백령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방부와 월경 대책 등의 협의를 마친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1,208억 원이 소요되는 백령공항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다만 옹진군은 세계적인 지질공원이나 중국 관광객 유입 등을 검토해 공항 규모를 100인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건인 연도교 건설도 본격화합니다.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는 올해 국비 32억 원을 확보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1,284억 원을 투입해 왕복 2차로에 연육교를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옹진군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모도 장본간 연도교 건설도 연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금년도 4월 달이면 저희 군에서 예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종과 신도 간의 연육교 놓는 부분들이 그 예비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도 그 어느 정도는 나와서 행안부에서 그 요구하는 그런 기대 수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뉴딜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백령면의 심청이 마을, 또 그리고 연평에는 평화마을에서 총 한 17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 서해 5도 주민들 또 백령 연평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한편 옹진군은 경자년 신년을 맞아 군민과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복 동행에 나섭니다. 장정민 옹진구수는 8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연평면과 덕정면 그리고 자월면과 영흥면, 백령 대청면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번 행복 동행에선 각 지역의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2030 옹진군 미래비전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이란 비전 아래 인천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온 도성훈 인천교육감. 전국 최초 무상교육 시행, 17개 학교 신설, 학교 공간 혁신, 인천시, 군구와의 교육 혁신 강화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올해 교육 목표는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혁신 미래 교육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 대상교 지원 확대 등 행복 배움학교와 학교 자체를 더욱 확대해 갈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도록 진로, 진학, 직업교육 시스템을 재편하여 마을 연계 교육 강화를 위해 민, 관, 학 거버넌스 구축,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도 중점 정책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폭력 없는 인천, 생명 존중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민관학이 모두 참여하는 인생, 인천, 삶의 힘이 자라는 공동체를 구축하여 우리 300만 인천 시민 모두가 게이트키퍼, 즉 생명사랑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시작하겠다며 그 시작은 인천 바로 알기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학교 운영, 다국어 교육 및 역사 평화 교육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인천의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만 개 수주던 일자리를 4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다양한 신규 사업도 선보이는데요. 관련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초반 5.5%에 불과했던 인천의 노인 비율은 지난 2015년 10%를 넘어섰고 올해 13.4%를 기록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7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도 커졌습니다. 올해 인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8,300여 개 늘어난 4만 1,000여 개로 확대됐습니다. 관련 예산도 전년보다 크게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행복하고 건강한 게 일자리 마련해 주는 거다. 이렇게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한 538억을 늘려가지고 작년에 3만 2천 개 일자리에서 4만 1천 개 일자리를 이제 제공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올해는 다양한 신규 사업도 선보입니다. 방과후 교실 아이들의 학습 지도사로 근무하는 시니어 초등학교 아동 돌봄 사업,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서 발달을 돕는 우리 아이 시니어 선생님 등 어르신 300여 명에게 사회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인천 특화 사업 참여자 200여 명에겐 월 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겐 연간 8만 원의 효드림 복지카드가 지급됩니다. 이 밖에 지역 민간시설을 노인 여가시설로 활용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도 늘어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금년에 1개소가 더 늘어나서 20개소가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80만 개까지 늘린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맞춰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규모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국의 한 기업이 인천에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5천여 명이 인천에서 6박 7일간 먹고 자면서 관광도 즐기는데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관광버스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저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추억을 담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쇼핑몰로 들어선 관광객은 설레는 마음으로 쇼핑을 즐깁니다. 韩国号称是购物天堂嘛，所以我想带着我们的这些贵宾去韩国购物，然后呢再吃韩餐，参鸡汤啊等等的。 이날 인천을 누빈 중국 관광객은 약 5,000명. 중국 선양에 본사를 둔 이용탄 그룹이 인천에서 기업 회의를 연 겁니다. 신제품 발표와 회의는 물론 포상 관광을 진행합니다. 因为我之前呢，就是在经营应永堂之前，我经营一家韩国服装店，每次到韩国进货的时候，我都在仁川进出，所以说这里就像老朋友一样熟悉。仁川给我的印象呢，就是这里的人非常的友善，然后这个城市的这些环境和街道非常的干净。 7일부터 입국한 이들은 13일까지 6박 7일 동안 인천에 머뭅니다. 인천에서 먹고 자며 관광을 즐기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를 모읍니다. 5,000명이 이곳에서 회의를 열고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행사가 아주 서막을 잘 열어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인천을 찾게 되는 그런 아주 계기가 될 기폭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5천여 명의 유커가 한국을 방문한 건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16년 월미도에서 이른바 치맥 파티를 열었던 유커들의 진풍경이 되살아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인천과 중국은 첨단 신소재 개발에도 힘을 모읍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인 히토류 기술 개발을 위한 한중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과의 기술 협력 플랫폼을 확고히 다질 계획입니다. NIB 신한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한국생산기술원,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와 함께 한중 히토류 신소재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한중학계와 연구계, 관련 업계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신소재인 히토류의 개발 기술을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 희소금속 산업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요 소제품 장비 기술 개발 및 실증화를 위한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를 남동 3단에 구축함으로써 通过这次会议和交流活动，进一步建立起江西和韩国有关机构和专家学者、企业家在稀土科研、教育、生产技术及产业方面。 히토류는 열전도와 자성이 훌륭한 화학물로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산업과 군사무기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첨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히토류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 매장량의 70%가 중국에 분포해 있어 지역적 편중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 없어 핵심 기술력 부재 등 산업 저변이 약해 저부가 가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중국과의 신소재 기술 협력을 지속하여 동반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원 기반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간 차원의 기술 협력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의 창구가 되어 향후에도 계속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세미나는 히토류 폐기물 재활용 기술, 히토류 기술 표준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최대 히토류 채굴주인 장시성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인천시는 중국 우한시의 원인불명 폐렴 발생과 관련해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16개의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마련해 가동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광 검역소와 협조해 우한시에서 오는 항공편에 대한 의심 환자 발생 유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0년도 상반기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며 13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규모는 조리실무사, 초등 돌봄 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등 9개 직종 총 299명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과 수습평가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으로 각급 학교나 행정기관에 배치돼 근무하게 됩니다. 인천체육회 초대 민간체육회장에 강인덕 전 상임부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강 당선인은 지난 8일 치러진 선거에서 총 389명의 투표인단 가운데 177표를 얻어 당선했습니다. 2위인 이규생 후보를 6표 차로 꺾었습니다. 강 당선인은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와 인천시 체육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오는 4월 선정될 전망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9일 쉐라톤 강남호텔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과 차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시공사와 병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라 의료복합타운은 청라 투자유치용지 26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3월 말까지 공모기간을 거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4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옹진군과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문제로 1년 이상 갈등을 빚어왔죠. 새해 들어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연안 여객터미널 규모를 2배 정도 늘리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이달 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주요 섬으로 가는 여객선이 뜨는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 인천항만공사와 옹진군은 터미널 이전을 두고 극한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공간 부족. 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연간 이용객은 94만 명으로 69만 명인 목포보다 훨씬 많습니다. 반면 건축 면적은 목포가 약 8,000제곱미터로 인천보다 3배 이상 큽니다. 때문에 옹진군은 송도로 이전하는 국제여객터미널로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인천항만공사는 매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낙후된 연안여객터미널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항만공사는 지금이라도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각 방침을 처리하고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국제여객터미널로 그리고 양 기관의 극한 대립은 새해 들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여객터미널 옆 주차장 부지에 복합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내용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층은 승객들이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3층 이상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과 대합실이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어납니다.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옹진군과 인천항만공사는 설 연휴를 전후해 상생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을 한 2.8배 정도 늘려서 좀 확충하고 또 편의시설도 만들고 또 주차장도 또 넓힐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오는 대로 또 저희 옹진군과 또 인천시와 또 인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으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안여객터미널 확충은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 4월 마을은 지난 11월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도 주민들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검단 중앙공원 개발지구로 이주하는 방안을 시에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는 서구 4월 마을 주민들이 또다시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지난 11월 환경부가 4월 마을에 대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실생활은 달라진 게 없는 현실. 동네 주변 400여 개 폐기물 처리 업체가 내뿜는 분진도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인천시의 대책만 기다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택 부적합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더 이상 뭐를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저는 시청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날을 날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인천시의 소극적인 대처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사흘마을에 산재한 400에서 500개 수많은 공장들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이고 다시 밤낮으로 가동되고 있어 주민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매일 병원 다니기에 바쁘고 있습니다. 당장 사과하시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마련한 이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단 중앙공원 개발사업지구 내로 집단 이주하는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해당 지역은 도시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전체 부지 60만 제곱미터 가운데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공동주택 등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검단 중앙공원 개발 사업지구 내에 비공원 시설이 있는데 이쪽으로 주민들이 집단 이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원개발 사업에 공익적 목적이 부여되는 만큼 인천시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검단 중앙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일부 보완할 점이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매립지 주변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이 시작됐는데 4월 마을 이주 방안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25년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어 온 미추홀구 용현 갯골수로의 매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이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미추홀구 하익동에 위치한 용현 갯골수로 유수지입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이곳 용현 갯골수로에 매립 실시 계획을 승인해 고시했습니다. 갯골수로 상부 5만 2천 제곱미터를 2021년 말까지 매립해 물류 유통시설과 도로, 완충 녹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용도가 공공시설 용지하고 유통물류시설 용지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그 공공시설 용지는 유수지하고 완충 녹지하고 도로는 사업 시행자가 이제 시설이 완료되면 자치단체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요. 용현 갯골수로는 지난 1994년부터 용현 5동 주민들의 악취 피해 고발과 매립 요청 민원이 끊이지 않는 수건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시는 용현 갯골 매립이 시민들의 악취 피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골도 그냥 방치 상태로 물골이 생긴 건데 그 도로 옆쪽으로 해서 40m 유수지를 확보를 새로 정비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방치하는 것보다 뭐 월등히 낫죠. 정비가 되면.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시의 이러한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현재 승기천과 굴포천에 복원이 추진되는 것과는 반대로 용현 갯골은 매립이 승인됐다며 이 매립 계획이 바다를 돌려준다는 민선 7기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생태 환경을 복원해 악취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갯벌에 오염원이 유입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오염원 유입을 차단을 하는 게 기본인 거지 갯벌을 매립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갯벌이 건강 상태가 부족하면 갯벌을 준설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죠. 25년간 지속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매립하자는 인천시와 생태 복원을 통한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용현 갯골수로 매립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연탄재를 처리할 때 비용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유상 반입하기로 정책을 바꾼 건데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무료로 버려왔던 연탄재가 앞으로는 유상 반입으로 전환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하수 슬러지 매립에 재활용해오던 연탄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수수료는 생활 폐기물과 같은 1톤당 7만 56원. 시행 예정 시기는 오는 7월부터입니다. 연탄이 필수품인 서민들은 아직 많습니다. 당장 처리비를 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같은 소식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이거 없으면은 뭐 진짜 뭐 얼어 죽는다고 봐야지 뭐 뗀다고 그러면은 부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연탄재 처리는 각 자치구마다 사업장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었을 뿐 일반 가정용은 모두 무료로 수거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 정책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 평균 연령이 80이 넘고 월 소득이 30만 원 미만인 이런 상태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생활비를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연탄재는 서울에서만 15,168톤. 각 자치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부분 서울시의 지침을 기다린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 민주당 인천시당이 새해를 맞아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당원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해 인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개최한 신년 할애회.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총선 예비후보, 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핵심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선을 90여일 남겨둔 시기에 열린 행사의 화두는 단연 총선 승리. 윤관석 시당 위원장은 촛불혁명 이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듬해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국회의 경우 여소야대의 형국에서 각종 민생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4월에 새롭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큰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우리 시정부, 지방정부와 또 중앙정부와 그의 사이에서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현재의 지금 인천시장의 의석보다 더 확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모아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 총선을 반드시 압승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총선 승리를 통해 인천의 교통혁명을 이뤄내고 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GTX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 내부 철도망 확충,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4차 첨단 산업 육성, 원도심 환경 개선과 균형 발전,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정책 개발에 힘쓸 방침입니다. 선거법을 의식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공유하며 맹자의 말로 메시지를 대신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민 안전보험이 올해도 유지됩니다. 인천시는 2020년 인천시민 안전보험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지난해처럼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장애인 콜택시를 KTX 서울역과 용산역, 광명역까지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X역 운행은 명절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고객은 기존과 같이 전화나 인터넷, 장애인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인천시 노인 인구가 38만 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네. 인천시 인구의 약 13%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네네. 인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또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요. 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8,370여 개가 늘어난 41,090개로 확대하는데요. 노인 일자리 관련 전체 사업비도 전년 대비 538억 원이 늘어난 1,458억 원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액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는 해이기 때문에 노인 특성의 다변화에 맞춘 다양한 아이템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접목했습니다. 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이제 노년기로 접어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야 될 이제 시점인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에 어떤 것들이 혹시 있나요? 네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요. 공익활동 분야는 노인이 자기 만족과 또 지역 공익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돕는 노노케어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또 경륜전수 자원봉사 등의 일자리 33,700개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또 우리 학교 아이지킴이 또 실버카페, 가사돌봄 서비스 등 시장형 사업 분야에는 3,990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또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경력을 활용해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분야에는 2,7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고요. 또 민간업체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또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연계해주는 취업 알성형 사업도 700개 정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한 역군이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도 준비가 돼 있나요? 네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13%로 전국 시도 중에 4번째로 젊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노년기로 진입을 해서 2027년이 지나면 노인 인구가 현재의 2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를 대비하고 또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또 지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했는데요.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학습 지도로 학습 능력 향상과 또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초등학교 아동 돌봄 사업이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우리 아이 시니어 선생님 사업과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장기요양보험제도 허위 부당급여 청구 예방에 기여하는 시니어 장기요양보험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도 올해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전국 시도 중에 4번째로 이제 노인 비율이 낮다고는 했지만 사실 옹진이나 강화, 그렇죠. 동구나 원도심은 사실은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죠. 네네, 맞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혹시 더 있나요? 네네, 더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 공간이죠. 경로당을 테마형으로 조성해서 건강한 노후 생활과 또 여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수지침, 노래교실, 기공체조, 미술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을 올해 전체 경로당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요. 또 1,000여 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교습소 등 지역 민간 여가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노인분들에게 에어로빅, 무용 등 다양한 여가 문화를 보급하는 노인 여가 문화 보급 사업도 새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7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올해 10월 중에 효드림 복지카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요. 연간 1인당 8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어르신 개인들이 건강, 식사, 여가 등 혜택을 골라서 누리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각 기초단체에서도 막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던데 잘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오랜 경륜을 활용해서 다양한 일에 의미를 가지고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교육 서비스 제공, 건강 관련 지원 등 체감하실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마련해서 제공할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노후를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런 인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팬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투병 중인 유상철 전 감독도 팬들을 찾아 성원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잔뜩 흐린 하늘에서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옷을 입은 사람들이 연탄을 나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궂은 날씨에 무거운 연탄을 나르니 힘들 법도 하지만 저마다 얼굴은 밝습니다. 친구나 가족 단위는 물론 외국인 팬도 눈에 띕니다. 기부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 기부도 있고 한데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매년 요 정도 행사는 꼭 나와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고 오늘도 역시나 이게 좀 땀을 흘리니까 기분이 되게 무지 좋네요. 차곡차곡 쌓이는 온정에 추운 겨울나기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이날 연탄 2,000장은 10가구에 200장씩 전달됐습니다. 췌장암 투병 중인 유상철 전 감독도 늦게나마 식사 자리에 참석해 팬들과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잔류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비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 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이 수도권에 있고 또 300만이 넘는 시민을 가지고 있고 또 축구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우리 팬들이 많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 선수단은 오는 7일 태국 방콕 출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 시즌을 대비한 담금질에 나섭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화이팅!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강화구는 올해 농가 소득 지원을 위해 지역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을 추진합니다. 고려시대 장터와 해상 케이블카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강화구는 새해 더욱 풍요로운 지역 만들기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2,200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농축수산인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대형 유통시설에 강화군 농특산물 상설 전용관을 개설하고 공동 브랜드 개발도 추진합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강화 농특산물을 광고하고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도 개발을 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판매 걱정 없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유통 정책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태풍 링링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직격탄을 맞은 강화군. 새해엔 더욱 촘촘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방범용 CCTV와 블랙박스 설치를 확대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능형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올해에는 화계지방정원, 고려시대 장터, 남북 1.8 평화센터, 해상 케이블카 등 특색 있고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더 크게 확충해서 강화구는 또 2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서울 강화 간 고속도로 사업이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우리와 교동대교 간 해안순환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 사업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문화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천 계양장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인데요.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130여 년 전 서구의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며 형성된 인천 계양장. 거리마다 중국과 일본식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천을 찾은 일본인들의 눈에도 흥미롭게 보입니다. 建物が綺麗で、中国と日本の両方の歴史が見れるのですごくいいなって思います。 인천에서 서양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지역. 인천 계양장 거리 일대에는 곳곳으로 인천의 근대 문화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호텔인 대불 호텔을 재현한 공간이 대표적입니다. 통유리 바닥 아래로 과거 실제 호텔 터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1888년도에 세워진 그때 당시 인천이 제물포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올 때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던 거죠. 그럼 이곳에서 묵고 쉴 만한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 제1은행이 들어선 거리는 19세기 인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투자 거래소, 일명 미두추인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의 노동력과 금전 착취 등 가슴 아픈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들 마음대로 장악하고 싶어서 미두추인을 개설하고 그리고 미두추인에 거래했던 대부분의 90% 이상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돈을 결과적으로 벌었던 인물은 별거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수많은 아픔을 겪게 된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근현대사의 풍경을 간직한 인천 계양장 거리.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등 기존 명소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와 문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인천공항과 항만도 갖추고 있는 인천은 관광도시로서 좋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정부가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준비 중인데 인천시가 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북인천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과 항만을 갖춘 한국의 관문 인천. 한편으로는 GCF를 포함해 세계인이 함께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또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개항장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인천. 사드 여파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인천시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시티투어 이용객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63%나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정부의 국제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도전 중입니다. 인천의 무기 중 하나는 천혜의 자연 여건을 갖춘 섬. 인천시는 섬 관광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개항장 등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까지 노리는 일석이조의 레트로 축제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등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는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 5년 사이에 성장률이 15%나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인천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도시다. 관광 측면에서도. 당연히 국제관광 도시가 되면 더 한 번 더 큰 도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천시는 부산과 국제관광도시를 놓고 경쟁 중입니다. 정부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달 말 국제관광도시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항 등 지리적 장점은 물론 현재와 과거를 품고 있는 인천. 인천이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남동구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를 추가 설치합니다. 구는 7,500만 원을 투입해 6월 말까지 만수 초등학교를 비롯한 5곳에 CCTV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남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는 총 96대로 늘어납니다. 남동구는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매년 5곳 이상의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구가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서구 영어마을 정규 프로그램 수강 지원을 지속하고 원어민 1:1 화상 영어와 전화 외국어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 수강료는 월 10,000원입니다. 동구가 지난 2019년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 토론방을 운영합니다. 정책 토론방은 구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허인아님나에 개설되며 2019년에 동구가 잘한 점, 잘못한 점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동구는 구민 한 분 한 분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토론 과제별 우수 의견을 선정해 최우수 5만 원과 우수 3만 원, 장려 2만 원 상당의 동구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4월 말은 사람이 살기엔 부적합하다는 환경부의 판단이 나왔지만 해를 넘기고도 대책은 아직입니다. 오늘도 주민들이 분진 속에서 살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하루빨리 대책을 제시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TV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